홍준표 지사 측근들이 1억 원 중간 전달자인 윤모 씨와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제안한 무상급식 중지안에 대해 경상남도와 교육청 모두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황금알은 남는 사업으로 여겨졌던 도시 재개발 사업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고 기준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선안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측근들이 1억 원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 씨와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이런 내용을 보고는 받았지만 회유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완종 메모가 발견된 지 닷새가 지난 1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인 엄모 씨가 1억 원의 전달자로 알려진 경남기업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KBS 취재진에 시인했습니다. 돌아가신 양반한테서 그 자체를 분양이 있는 상황인 모양이지 이렇게 물으니까 윤이 그거는 힘들어요.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엄 씨는 1억 원의 사용처를 다르게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그냥 캠프 살림에 경문 살림에 보태딱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홍 지사의 또 다른 측근들은 윤 전 부사장을 직접 찾아가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지사를 만나지 못해 남호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회유했다는 정황도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당시 홍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남호 씨는 현재 경상남도 산하기관장을 맡고 있지만 오늘 하루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오실지는 지금 많이 모릅니다. 홍 지사는 지난 15일 엄 씨로부터 윤 전 부사장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유 운운하는 것은 그건 좀 과합니다. 홍 지사는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수사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도의회가 제안한 무상급식 중지안에 대해 경상남도와 교육청 모두 수용 여부 발표를 미뤘습니다.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 두 기관의 공통 입장인데 자칫 중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상급식 중지안에 대해 경상남도와 교육청 모두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급식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최종적인 저희들의 입장을. 경상남도는 더욱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교육청의 수용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각 시군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의 최종적인 결정을 보고 시장구수 정책회의를 열어서 도의회 중지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단체들은 잠시 중단했던 집회를 다시 시작하고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눈칫밥 먹거나 누구의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도청과 교육청이 무상급식 중지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면서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던 도시 재개발 사업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창원시청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창원 11개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주민의 몫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업이 시작된 만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난 이후에 동의서를 받아가고 그렇게 해야지. 동의서부터 먼저 받아가고 난 이후에 권리라든지 의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원래.
큰 수익이 남는다며 너도 나도 뛰어든 재개발 사업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개발을 마치더라도 애초 살던 집 한 채 갖기 어려워지면서 사업 취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철거 작업이 시작됐지만 재개발에 반대, 이사를 거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 사이에 찬반 갈등도 거세지면서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곳도 있지만 창원시는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조합 인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행정에서는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창원의 재개발 구역은 27곳이지만 이 가운데 24곳이 2년이 넘도록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거창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연극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래들과 공연을 준비하면서 노후를 즐기는 실버 연극제에 송금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걸음이 천연덕스럽습니다. 저승사자가 찾아오고 나서야 가족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유쾌하게 전해집니다. 맨날 이 옷만 입고 다니면 웃잔단 말입니까? 보는 사람들 눈도 있는데. 내는 이 옷이 제일 편하. 70살 신인 배우는 인생의 연륜으로 관객들에게 따끔하게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찢고 벗고 싸우고 있구만. 살아보면 별거 아닌데 한심하구나. 준비 기간이 1년이 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워지지를 못해. 분장하신 거랑 마음에 드세요? 분장은 마음에 들어요. 잡아가는. 올해 7번째 열리는 거창 실버 연극제에는 부산과 경기도 등지의 8개 실버 극단이 참여합니다. 연극 경험이 전혀 없는 60대에서 80대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삶의 또 다른 재미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 황혼에 이런 연극을 하면서 또 이 생을 즐길 수가 있고 참 보람도 있고. 개성 있는 무대가 인생 2막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활력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경남에서도 10,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도심 가운데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림차에서 해고를 경험한 이경수 씨. 올해 초 복직하기까지 5년 동안은 이 씨가 떠올리기 싫은 시간입니다. 해고되면 밖에 살 수 있는 게 당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실업 상태의 노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취직도 힘들고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리기 때문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참가자를 포함해 모두 10,000여 명의 조합원이 다양한 형태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을 요구하고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무상급식과 진주의료원 등 경남 현안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건설노조는 특히 로봇랜드 등 경상남도가 발주한 공사장, 또 도지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경남 기업의 현장 곳곳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경남기업 모기업이 언론에 안 좋다 그러니까 돈해가 못 받을까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 S&T중공업과 성동조선 등 경남의 제조업 몇몇 사업장에서는 생산의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제54회 경남 도민체육대회가 오늘 저녁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과 함께 나흘 동안 열립니다. 펼쳐라 경남의 꿈 빛나는 창원에서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체전엔 18개 시군에서 15,0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입니다. 창원시는 시부에서, 함안군은 군부에서 각각 7연패에 도전합니다. 경상남도가 2020년까지 도민들에게 전기자동차 만여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사업비 2천여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 400여 대 규모인 전기자동차를 2020년대까지 만여 대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시에 집중돼 있는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평균 9.7%가량 인하됩니다. 이는 정부가 유가 하락을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 기준 평균 10.3%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수도권에 지방중소기업 연구개발센터를 지정하고 지역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해 지역 R&D 역량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 2곳을 지방중소기업 R&D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입주시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지역 R&D 역량이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마산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명품 마산 야시장 조성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창원시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반대했다며 당분간 사업 추진을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교통사고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26살 A씨를 의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창원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문산휴게소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A씨가 피해자 구조를 돕다가 화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창원시는 A씨가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40대 건설업자가 집을 나간 뒤 나흘째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창원의 모 건설회사 이사인 47살 최모 씨가 전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최 씨의 휴대전화가 창원시 진전면 적석상 근처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과 119 구조대 등 120여 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도둑 맞은 것처럼 위장해 현금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종업원 25살 박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 양덕동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동네 후배인 19살 김모 군에게 매장에 현금 700여만 원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줘 훔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